2009년 7월 중소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탄생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지난해 규제예로 발굴 건수 4,486건 중 3,982건 처리. 전국 방방곡곡 발로 뛰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고민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하기 정말 힘들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창업기업 5년 내 생존율은 27.5%에 그친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3개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나마도 점점 외국으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현실과 맞지 않은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힘든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든든한 힘이 그렇죠. 돼주는 분이 네. 있다고 합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옴부즈만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네, 이 옴부즈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스웨덴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유럽에 전부 퍼졌고 또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옴부즈만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옴부즈만은 사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변천돼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옴부즈만 정말 어려운 단어여서 형식상 실은 차관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차관님이라고 저희들이 오늘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소기업 규제 해결사입니다. 이 중소기업 규제 해결사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10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 실제 현장을 다녀보시니까 가장 무엇이 절절하게 느낌이 오던가요? 10개월 정도 이제 취임해가지고 현장을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더만요, 보니까요. 네. 첫째는 입지 문제라든가 네. 금융 문제 그리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호소하는 민원들은 뭐 어떤 게 있나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큰 공단은 전부 거기서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하는 네. 한국 공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법이 30년 전, 40년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병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복이라든가 무슨 수술 도구라든가 그다음에 침대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량으로 나오는데 그 산업단지 공단 입주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보니까요. 그런 대로 입주를 허용해야만이 이 병원들이 완만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 부분에서는요. 네. 대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금과 이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특수한 기간 때는 만약에 약속을 3년 동안 갚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 더 1년 더 유예해서 네.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에 갚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반영해서 상환 기간을 1, 2년 연장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네요. 이런 좋습니다. 특수한 기관에.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 나중에 보면 소국 행정과 적극 행정으로 굉장히 그 뒤에 다 함께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일하시다가 지금 10개월 됐는데 많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옴부즈만으로서. 그래서 그동안 성공적인 애로사항 해결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인천 같은 경우요. 네. 기업인들은 2006년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증축이 가능한 줄 알고 2012년까지 그냥 왔는데 2012년도에 관해서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개발이 제한돼 버리는 거네요. 예,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입수해서 이번에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네. 지자체, 광역단체하고 협의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풀어냄으로써 네. 공장이 증축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이 네.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결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든자면은 길에 보면 가로수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수. 네.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광고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려면 그 표지판을 답니다. 네. 그걸 현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행자부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전부가 다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자부에 일일이 다 그거를 허가를 받고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신고해야 되는. 되니까 네. 굉장히 그 불편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걸 행자부에 이번에 건의해서 저희가 지자체로 이양한 그 기간도 이제 30일 동안만 하던 거를 60일, 90일로 이렇게 그 행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애로사항 해결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네. 기업들이 이 애로사항을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 옴부즈만은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 홈페이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또 직접 방문 네.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접수를 하면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 환경, 금융, 보건, 안정,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창업 이런 12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양하네요. 그거를 들어오는 대로 즉시 14일 이내로 처리해서 네. 그 민원인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4,490건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총 3,9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개선시킨 거는 430건 정도 됩니다. 네. 그것도 아주 상당한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예. 차관님께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17개 시도지사님을 모시고 네. 지역 간담, 민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4천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네. 그때 여러 가지 해결하고 그때 미진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들을 현재 3월 달에 네. 17개 시도를 총괄하는 데가 행정자치부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 마지막 거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네. 초에. 지난해도 많은 성과들을 거뒀지만은 또 올해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제일 첫 번째는 네. 작년 17개 시도지사님과 미비했던 부분들을 3월 달에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상당 부분 국회라든가 또 업종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별이라든가 그런 업종별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또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중소기업 31년 산 증인입니다. 이 차관님께서는 옴부즈만 이전에 중견기업을 창업하셔서 1조가 넘는 큰 기업을 일구셨는데 이 어떤 계기로 이 창업을 하게 됐는가요? 학교 다닐 때 좀 어렵게 다녔었거든요. 네. 제가 선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다녔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겨울방학 때 우리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집에 한번 초청을 해서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귤이 굉장히 아주 귀한 그 과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귤나무 하나면 애를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고급 과일이었는데 한 바구니를 내놓고 실컷 먹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릴 수밖에 네. 없죠. 그때는 귤을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귤을 네, 예.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큰 대궐집에 귤도 하고 쌀밥에 고기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먹고 나서 야 니네 아버지 뭘 하니 물어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업을 해야 이렇게 잘 살고 겨울에 귤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서 대문을 나서면서 저는 기회가 되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각심을 했다 그럴까 네. 이런 동기부여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나요? 덤프차, 네. 덤프차를 하나 사가지고 무연탄 날르는 그 와.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전부 연탄을 전부 뗐거든요. 네. 그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무연탄 네. 원료를 수입해 오면 인천항에서
영등포 대성연탄이라든가 그렇죠. 연탄을 제작하는 예, 예, 제작소. 예. 메이커에다 무연탄을 갖다 주는 거죠. 아. 그럼 그걸 연탄으로 제작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네. 보통 사업가가 아니면 하기가 힘든 꿈의 실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자기 이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나요? 한 20여 년 동안은 쉬고 한 번 가보지 않고 그러죠. 한 번도 쉬어본 적도 없고 또 새벽에 4시 반에 꼭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에 뭐 좀 미쳤다 그럴까요?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전념을 다하다 보니까 네. 옛날 말에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뭐 하늘이 도왔는지 여러 가지 운이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성장이 좀 빨랐다 그럴까요? 실수 없이 이런 길을 걸어서 오늘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남다르게 눈에 더 탁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뭐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인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네.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 건의 중에 하나가 가업승계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전 정부에서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선진국에 못 미치는 사실 가업승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만하게 가업승계가 돼서 다음 승계받은 2세, 3세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네. 이런 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중소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 CEO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규제비용으로 연간 그 지출하는 비용이 국장님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58조 원 정도가 돼요. 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58조 원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네.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58조 원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풀려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수님들이 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33%가 나왔거든요. 33% 하면 약 17조 원 정도의 돈이 그 법을 고치지 않아도 적극 행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현재 왔다. 그것만 하면 1년에 10조 이상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지금 현 시기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1월 17일부터 드디어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20여 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네.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가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들 기 팍팍 살려주는 기업 천국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천국을 넘어서 국민 천국까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